검사가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논란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그 발언들의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이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지 아닌지를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당시의 사실관계와 그때 어땠는지, 왜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문을 읽지 않고 그 근거, 판단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 김민석 최고위원이 엊그제 제기했던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 음모에 의해서 사법살인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뭐 만약에 지금 현재 분위기대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 이하의 미만의 형을 받게 된다면 단순히 김민석 최고위원의 주장은 그냥 주장이나 음모론에 그치겠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상 저희가 느꼈을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었을 때 이후로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김민석 최고위원도 해당 주장을 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봤던 부분이 지속적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면서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법부에 대한 그런 불신들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나온 정도의 주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태 의원 보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다 추측에 불과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오늘 선고를 보고 나서 결정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 추측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이제 법과 원칙에도 판단을 하겠지만 여론적인 성격도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마 그러한 작용이 없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것 맞는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이 여당 지도부도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네.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추론일 텐데 아무래도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의견이 좀 모아지지 않은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추론은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다만 자꾸 이 민주당에서는 보이지 않는 소원을 언급하는데 헌법재판소의 헌재가 과중하게 그 일을 맡긴 그 배경에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남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을 바쁘게 만들었는데 그걸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어진다라고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하는 것은 그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나쁜 정치의 행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자 최선호 논술위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오늘 당선 무효형이 아닌 무죄나 벌금 100만 원 미만을 받게 된다면 헌재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물론 둘 다 완전히 다른 재판입니다만. 글쎄요,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오늘 헌법재판소 취재하는 기자들이 헌법재판소 공보관한테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공판사한테도. 이게 별개의 사건인데 그래도 연관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물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물어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별개의 사건입니다.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제 뭔가 분위기상 맞물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김민석 최고도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이제 이 자리에서 그 얘기 했습니다만은 약간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근데 이제 사실 김민석 최고가 계엄령 옛날에 지난해 이야기했을 때도 전부 다 그건 좀 너무 과하다. 그렇게 막 비판했는데 실제로 계엄이 벌어져 가지고 어떤 신문 같은 경우는 사설도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현정 기자. 이 법원에서 지금 판결문 낭독은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졌답니까? 네, 아직 백현동 발언 관련해서 국토부가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성남시에 요청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청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현동 발언이 재판부는 선거인들의 판단을 그르칠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선거인들의 판단을 그르쳤다라는 이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혐의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발언이 지금 현재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고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선거인들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본 걸로 보입니다. 아직 주문은 읽지 않은 상황이고요. 용도 지역 변경 당시에 국토부가 요청을 했고 성남시는 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본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법원의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만 이 두 분 의원들께서는 의사 일정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여기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은 고생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취재기자 일어나서 나가시면 됩니다. 예, 우리 취재기자들하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선고 결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조팀의 이현영 기자는 계속 있고 정치부의 박석영 기자가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도 법률 자문으로 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과 발표가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네, 저도 당초에 된 1심 판결 선고에 걸린 시간 한 40여 분 정도면은 발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1시간에 좀 넘은 시간까지 주문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길어진다는 것은 사실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 근거를 설치하는 데 시간이 더 들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 주문은 낭독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이 결론은 잠시 뒤에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로는 1심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판단이 내려질 거라 지금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자 박서영 기자. 지금 현재 분위기로만 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이 당선 무효형 이하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쪽으로 판결이 나오든 간에 정치권에는 상당한 후폭풍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2심 선고와 더불어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우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죄일 경우, 무죄여서 피선거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후보 자격을 논란을 벗으면서 대세론을 굳힐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또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더 유리한 고지에서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고 다음 대선을 출마 준비를 하겠지만 피선거권 박탈령도 아닌 걸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립이 극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일단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했던 1심에서의 이 발언들이 전부 다 여기선 유죄가 아니다 이렇게 돼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주문으로만 보면. 그렇죠. 문제가 되는 그 발언들을 크게 보자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라는 발언, 그리고 이 사진이 조작되었다. 마치 골프를 함께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발언, 그리고 국토부의 이 토지 변경 허가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했다. 이렇게 보자면 세 개인데 일단 재판부의 논거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억이 나는가, 기억이 나지 않는가, 이 부분은 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 이것은 내 인지의 영역, 내가 느끼는 영역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서 볼 수 없다는 측면이 중요하게 보였던 것 같고요. 이 국토부의 이 토지 용도 변경, 이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부분도 전반적인 취지를 고려하자면은 이것은 전반적으로 의견 표명이었다.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네, 이현영 기자, 고등법원의 속보가 또 나왔군요. 이재명 대표의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등법원이 판결문을 읽었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 그 판단 근거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부지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 측에서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부지를 변경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이 압박을 과장했다라고 볼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부지 용도 변경을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본인이 받은 어떤 압박에 대해서 과장해서 이야기를 한 걸 수는 있지만 다만 허위 사실,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자, 임주호 변호사님. 자, 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소 사실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주문이 나왔다면 사실상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 1심에서는 이 문제되는 발언들 가운데서 고 김문기 차장을 이 몰랐다, 알았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유죄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전혀 정반대 180도 달라진 판단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결국 대부분의 이 발언들을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으로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고,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되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골프에 대한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 조작 부분, 그러니까 단체 사진 10명이 서거나 앉아있는 사진이었는데 이 중에 4명만을 떼어서 본 부분은 이것을 조작이라는 표현으로 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서요. 전체적으로 모든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저 박석일 기자, 만약에 현재까지의 분위기대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향후 대선 후보로서의 탄탄대로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이재명 대표가 오늘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본인의 출마 자격에 대한 논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고요. 또 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세론을 더 굳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여기서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 그럼 이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국면을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경선 경쟁도 사실상 없고 준비된 후보라는 이미지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선은 없고 현 체제가 또 유지되는 건데요. 네. 대신 양 진영 간의 충돌이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는 일단 떨쳐낸 상태여서 대여 투쟁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고요. 국민의힘은 그런 이 대표를 더 거세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현영 기자. 일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공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헌재도 이 오늘 재판 결과를 주목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주목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다만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을 보기 위해서 헌재가 제대로 빨리 판단을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사실상 마타도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헌재에서 어쨌든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평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표 사건을 오늘 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 결론을 늦추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고등법원이 또 사진 원본에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혔다, 이렇게 주문을 읽은 모양인데,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게 사진 조작한 거다, 이것도 좀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인정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사진 조작 여부보다 일단 이 골프를 쳤다, 안 쳤다라는 행위와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프 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조작된 걸로 보인다라는 건 결국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알지 못했다. 무죄가 났습니다.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2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결과와는 정확히 정반대의 판결이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